네,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3차 담화가 전국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4월 퇴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비상시국회의도 이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6월 대선론 카드가 새누리당에서 또 다른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호 YTN 해설위원,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까? 아니면 꼼수입니까? 그거부터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죠. 저는 사퇴하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 절차를 두고 이거 개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개헌을 요구하기는 개헌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초기에는 했었는데 결국은 던지는 메시지가 말 자체를 봐도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국회가 일정을 정하면은 그것에 따르겠다라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은 결국 대통령이 그 일정을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진을 하겠다면 보통 뭐 언제 퇴진하겠다, 언제 물러나겠다, 언제 하야하겠다 정도는 밝혀주어야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전국이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한 셈인데요. 거기서 시점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 보면 뭐 여당의 어떤 발언권보다는 야3당, 야권의 어떤 발언권이 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정들을 정해주면 물러나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책임을 떠납니다. 이렇게 지금 야권이 반응하고 있지만 일면은 보면은 내가 어떤 일정에 따라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뭐 여기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어떤 이제 설명이나 부연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굳이 이것이 이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떤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어떤 배경이라고 보기는 꼭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뭐 탄핵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른바 대통령의 뭐 개헌까지 포함한 대통령의 입장을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까지 갈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캐스팅 보트는 어찌 됐든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주류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정족수는 확보가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협상부터 해보자. 대통령이 날짜를 한번 정해달라고 했으면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4월 말까지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지금 4월 퇴진, 6월 대선, 조기 대선 이 이야기는 물론 가장 먼저 이렇게 꺼내신 데가 이제 정계 원로들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꺼냈고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비주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월 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제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특검 수사가 만료되는 때가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뭐 국정조사 이런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4월 말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리고 헌법이 정한 60일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는 그런 일정인데요. 만약 탄핵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리가 얼마 정도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뭐 빨라도 3월이 될지 아니면은 180일을 채울지 그거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월 말,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4월로 못 박아 달라. 이게 두 가지 변수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에다가 대통령이 뭐 날짜를 정해달라 하니까 4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4월에는 퇴진하겠다. 그때 이상, 그러니까 5월부터는 대통령 안 하겠다. 이것까지 아예 못 박아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어떤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이런 비주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단 일정을 제시한다면 그 일정을 갖고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는 틀이 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그런 일정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이나 기류에 비쳤을 때 뭐 너무 길다라고 판단하면 더 단축한 일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비주류에서는 그런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공은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만약 청와대가 그런 입장들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당은 지금 어떤 이제 격앙된 어떤 국민 여론, 촛불 민심이라든가 지지층의 어떤 강한 어떤 기류에 그래서 무조건 탄핵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아마 고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뭐 여야 그 현직 대표 전 대표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탄핵 국면으로 그냥 갔을 때 지금 그런 협상 자체를 응하지 않고 탄핵 가결을 시도했을 때 결국 이제 새누리당 비주류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명분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 설사 그리고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그 뭐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순간부터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안정적인 그 거국 내각을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의 어떤 협상을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퇴진 일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새누리당 비주류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호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자꾸 저렇게 한다면은 선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은 빨리 국회로 넘어온 그 공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해서 대통령 그만두는 시점도 만들고 거국내가 구성에 대한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촛불을 끄는 거야. 여야가 빨리 협상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빨리 하십시오. 탄핵만 주장하시지 말고. 저 고단수에. 네,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이러다가 탄핵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결국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물타기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촛불 전국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그 앞서서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촛불 민심을 따르겠다라는 그렇죠. 편으로 항상 결정을 늦추다가 심지어는 탄핵 결정조차도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뒤따라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탄핵을 그 무기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야당에서 이 탄핵안조차도 새누리당 비주류가 발을 빼는 상황에서는 참 야당으로서는 곤혹스럽게 그지 없을 겁니다. 사람 수가 부족한데 혼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그 당초 계획대로인 12월 2일 내일이죠. 내일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면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오후 상정을 2시에 해야 오후 2시에 예. 본회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없죠. 그렇죠. 실제로 물론 발의는 가능하겠지만은 통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내에 탄핵안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한 그 상황으로 접어들었고요. 예. 마지막 남아 있는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라면 9일? 12월 9일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회동을 지금 진행 중인데 예. 여기에서 협상 가능성, 생겨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일단 9일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직은 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당 대표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추미애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00만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퇴진이 아닌 탄핵으로 단죄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업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퇴학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업을 원하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미 그래서 하는 겁니다. 탄핵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 만약에 전국을 잘못 이끌어서 나중에 탄핵도 못하고 시간만 벌어주게 되면 그 역풍은 촛불 민심의 역풍은 야당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했을 때 이제 새누리당 뭐 의원들이 뭐 불참하거나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뭐 여당에 상당한 그 큰 후폭풍이 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탄핵 의결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뭔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한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한 야당에도 상당한 그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은 정말로 더 큰 혼란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 여론과 정치권이 좀
개별적으로 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야당과 비주류를 주축으로 이 탄핵 정국의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자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에서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친박계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임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들으셨죠? 그럼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국회 막혔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두는 것으로 결정을 하든지 내일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못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자,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정현 대표의 평소 합법대로이긴 합니다만 평소와는 좀 다른 강경한 목소리가 들어있죠. 게다가 숨죽이고 있던 친박계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홍문종 의원. 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 약이 좀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이 올랐을 거려 이런 정말 약을 올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제 지도부 사퇴도 없다 이런 으름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은 지금 거의 힘듭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든 탄핵을 더 이상 의총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탄핵에 들어가면은 지도부 사퇴를 못합니다. 탄핵에 들어가면 지도부 사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탄핵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내걸었던 노동력도 다 거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되고 백가쟁명되고 야당은 통일화 못 만들고 여당은 여당대로 튀어나가겠다고 하고 이런 걸 노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지금 친박 지도부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오히려 저렇게 지금 뭐 어떤 이 대통령 담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공격적인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긴급 서울 시내 여의도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밤사이에 9시 반에 지도부 회의를 소집을 해놔서 의논을 논의를 모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네. 이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의 3차 담화에 퇴진 일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그래서 국회로서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된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는 탄핵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얘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그쪽에다 의사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박지원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러면 저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그 탄핵안 가결이 확실할 때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요.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지원 대표의 말씀에. 일단 제가 가서 우리 당의 논의를 좀 모아가지고 박지원 대표한테도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논의 이후에 다시 만나실 가능성도 있으신 거죠? 그건 뭐 나중 얘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탄핵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요.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개헌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탄핵을 제가 강력히 촉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회동에서 의견 모아주세요.
자, 지금 추미애 대표가 먼저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김무성 대표도 지금 끝난 뒤에 기자들 질문에 답변할 것 같은데요. 내가 설정이 정신이 아주 못 이 안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추미애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의 진위를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비상시국 회의에서 정한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시기로 결심을 하고 국민합의를 밝혔는데 그 날짜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우선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헌재 판결이 내년 4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국가 원로들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은 4월 말에 대통령이 퇴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경험 많은 원로들의 그런 권유가 있었고, 그래서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퇴임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을 많이 의견 교환을 했고 뭐 결론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임기 단축 협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협상은 뭐 계속 해야죠. 뭐 정치란 게 협상이니까 협상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상시국 회의에서는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 시간을 못 박자 하는 게 제 우선순위고, 만약 여야의 합의가 안 되면은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 30일 퇴임 하실 것을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답을 듣자.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는 9일 날 탄핵 의결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9일 전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꼭 대통령 면담으로 꼭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의총의 의결이 중요합니다. 대표님, 근데 임기 단축이 일반 임기 단축과 탄핵이 다른 점이, 탄핵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대통령 예우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야당이 계속 탄핵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저께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었고, 지금 이미 국조는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특검도 이제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의 사법 처리의 이런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4월 말에 퇴진하라 뭐 이렇게.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추미애 전 대표가 추미애 대표와 만나서 지금 얘기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거는 퇴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 않았다라는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고,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각 당에 가서 또 추미애 대표가 추인을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여요. 큰 원칙은 대통령의 하야 담화에 가까운 3차 담화를 야당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거죠. 예. 탄핵을 그동안 고집하다가 이것이 대통령이 1월 말 정도까지 퇴임하면은 탄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탄핵 대오에 균열이 간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날짜들, 물론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쪽에서 의견을 정하면은 사실 지금 비주류 측에서 사실 의사 결정은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 4월 말로 아마 고집을 계속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에 대한 수사 끝난 다음까지도 보자라는 거고 그 일정 자체는 1월 말이냐 4월 말이냐 이 일정 자체는 충분히 여야 간의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차피 날짜를 못 박는다고 하면 늦어도 4월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관심을 끌은 것이 다음 주에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당장 7일에 최순실 씨라든가 우병우, 김기춘 전 그 비서실장 등이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테레비 앞에서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다시 국민 여론이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탄핵을 하자라는 여론들이 이렇게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전후해서 아마 그 직후에 대통령이 일정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뭐 4월 말이든 언제든지 간에 그 기자 간담회든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든 의사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김무성 전 대표고 지금 여의도에서 보통 정치인들 만나면 국회의사당이나 의원회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뭐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좀 이상한 게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새누리당 대표는 이정현 대표거든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랑 저렇게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친박계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면 대통령도 여야 간에 합의하라고 했지 비주류랑 야당이랑 합의하라고 했습니까? 라는 이유로 또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 담화 이후에 지금 친박 지도부가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는 있는데요. 이 여야 협상에는 친박 지도부가 나서지 않겠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비상시국회의 대표나 이런 비주류에서 협상을 해도 된다라고 이정현 대표랑 뭐 서청원 의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시비가 붙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얘기를 다 이렇게 보면 뭐 탄핵 이후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본인이 먼저 회동을 제안했고 협상을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1월 말 퇴진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취소한 적도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 야권 공조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탄핵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여당의 전직 대표하고 협상을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또 일정에 대한 부분도 1월 말 퇴진이라는 것이 과연 야권 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당 내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야 간에는 뭐 어떤 협상의 장은 열렸지만 이것이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다른 좀 불씨를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1월 말이라는 얘기조차도 이 얘기를 들으면 1월 말 퇴진하면 그러면은 당장 3월 달에 대선 치르자는 얘기인데 그럼 준비된 사람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 준비하지? 복잡한 게 또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1월일지 4월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